안녕하세요. 엄수정입니다. 오늘은 고래사풍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래사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간략하게나마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꿀내기. 무릎을 꿇다 할 때 꿀자를 쓰고요. 꿀내기. 이것도 어느 부분 게임의 일종인 것 같아요. 천천히 살펴보니 사원 일동이 일제히 서서 한순씩 활을 쏘되 첫 번 일자대를 쏘아서 마치는 사람은 그대로 서 있고 마치지 못한 사람은 꿇어 앉는데 일자대 마친 사람이 두 번째 이자대를 쏘아 마치지 못하면 일자대를 못 마치고 꿇어 앉았던 사람들은 다시 일제히 일어섭니다. 일자대에 마친 사람이 이자대를 또 마치는 경우에는 일자대를 못 마치고 꿇어 앉았던 사람들이 꿇어 앉은 채로 이자대를 쏘아서 마치면 일어서고 못 마치면 그대로 꿇어 앉아서 이자대 마친 사람이 3자대 쏘기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5자대까지 실시하면서 못 마친 사람이 마친 사람에 대하여 배 아래로 내려가서 한량 고두하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이렇게 각 정에서 어떻게 보면 재미로 또는 즐겁게 또는 뭐 서로의 경기력을 서로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로 게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전에도 옛 사풍에도 이렇게 게임 내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풍은 도성을 지키는 각 영문의 대장이나 장신이 사정에 간 때에 사원들에게 터놀이 하라고 돈을 주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한판 놀으라고 돈을 주던 일이 우리 고래 사풍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장신이라고 하면 도성의 각 명을 지키던 장수들을 말하고요. 이 장신이 시원임, 신임 버스라치와 원임 버스라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원임을 막론하고 사정에 등정할 때에는 사원 일반이 의관을 정제하고 배 아래로 내려가서 영접하며 사원 일동의 명의로 백지에 고풍이라고 써서 장신에게 드리면 금액을 적고 그 아래에 자필로 수결, 사인이겠죠? 수결을 써서 사원에게 주며 한번 터놀이나 하라 라고 말하면 사원은 그 고풍 돈을 찾아다가 터놀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재밌었을 것 같아요. 요즘도 뭐 이렇게 각 정마다 그런 풍습들이 약간씩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서 좀 형태는 달라졌지만 어른들이 오셔서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찌동이라는 풍습인데요. 남행이라고 하면 생원, 진사, 유학으로서 하는 벼슬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얻은 관직을 말하는데요. 일명 낙하산이라고 보면 맞겠죠? 으로 상가자, 정삼품, 통정대부의 이상계의 품계를 가진 상가자 또는 첨지가자 중 한 사람은 실질적인 계급이 없으므로 국가에 등과한 사람의 팔찌동 위에 서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찌동이라는 걸 기존에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대에 서는 순서를 말하는 거고요. 남행이라도 계급이 있게 가자 한 사람이면 당하 출신 팔찌동 위에서 쏘며 습사할 때는 한 순 위에 한 두 대라도 더 쏘지 못하는 법이며 두 수는 연달아 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는 뭐 대접, 대우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사두가 사정에 오른 때에는 따로 자리를 정하며 사원들은
동석하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어른들하고 겸상하지 못하는 뭐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생과 행수가 옳은 때에도 각각 따로 자리를 정하고 모든 사원은 한자리에 앉지 못했다고 해요. 다른 사정의 사도와 선생이 사정에 오는 때에도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 위치와 계급에 따라서 한상에 겸상도 못하던 그 옛날 우리 조선시대 풍습이 있는 것처럼 사정에도 엄격한 그런 계급에 대한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은 별선이라는 건데요. 별선은 어느 사정이든 임원을 개선할 때에는 만일 본 정에 적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다른 사정에 적당한 인물로 선정을 하고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는데, 참여해 주기 요청을 하면 물리치지도 못하고 이를 여러 사원과 의논하여 수락하였다고 하는데요. 후일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원이 갈리는 때에는 물론 본 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초입사라고 있습니다. 초입, 신입사원이 사정에 처음으로 입사할 때 필히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입사하셨던 정에 입사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정에 입사할 경우는 이를 굉장한 수치로 알았다고 하네요. 어느 사정이든 한번 입사한 후에는 다른 사정으로 이적하는 것은 부녀자가 본분을 배반하고 개가하는 것과 같이 알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수치심으로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다음 얘기, 또 이접에 대해서는 얘기는 다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풍에는 사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계는 팔을 쏘려고 사정에 든 사원들로 조직한 작은 단체라고 합니다. 사계를 조직한 사정에는 계장 한 사람이 있는데, 계장, 즉 도유사는 향교, 서원, 종중, 계중에 관한 일을 맡은 우두머리를 말하고요. 시원임을 막론하고 장신 또는 훈척 세신 중에서 사계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사계장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계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사계가 없는 사정의 경우 자기가 소속된 사정의 의무는 그대로 이행하고 다른 사정의 사계원도 되었으나, 사계가 조직된 사정의 사원은 다른 사정 사원에 입사치 못했고 타 사계에도 당연히 입창하지 못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편사와 이접이라는 사풍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사원의 명의는 본정에 있고 본정에 사계가 없어서 타정 사계에 입참한 사원은 본정과 사계에 응사할 의무가 있는데, 만일 본정과 입계한 사정이 편사에 참여할 때에는 두 정에 다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사정으로도 응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기의 주거를 멀리 떠나 본정에 왕래가 불편하거나 정말 부득이한 특별한 이유가 생기기 전에는 이접하는 건 폐단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고래의 사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규례들의 엄격함이 오늘날 우리 궁도인들이 본받을 만합니다. 물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지만 그 위계와 그 어른들을 존중하고 대우해드리는 것과 그리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걸 본받을 만할 것이 참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궁도는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무심한 상태에서 활을 쏠 때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게 되므로 다른 운동에 비해 유난히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데요. 신체 단련에 앞서 궁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즉 정신수양을 통해 참다운 인격 형성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궁도인들의 첫 번째 지켜야 할 도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왕수정에서 고래의 사풍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고래사풍 처음 접근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무리 단계처럼 우리가 참다운 인격 형성을 해야 할 이유와 필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야 바른 군도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엄격하지만 참 지혜롭게 담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오늘부로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왕수정에서 고래의 사풍 마지막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